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은 비만의 주범이고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지방이 아니라 나쁜 지방에 의해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좋은 지방은 병을 고치고 혈관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모든 질환은 오랜 시간 잘못된 식습관과 기름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기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 수치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뀌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방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고 지금 냉장고 안에서 당장 바꿔야 할 기름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좋은 지방 섭취의 핵심 포인트와 실천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는 어떤 기름이 놓여 있습니까? 식용유, 마가린, 카놀라유, 버터 중 어떤 것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그 기름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그냥 요리를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매일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생화학적 물질입니다. 어떤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기름은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낮추면서 여전히 트랜스 지방이 든 마가린을 쓰고 혈당을 관리하면서도 튀김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이런 식의 관리 방식은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숫자만 조절하는 임시 방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어떤 기름이 내 혈관 속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름은 나쁜 지방일까요? 좋은 지방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서 나옵니다. 삼겹살, 치즈, 버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포화지방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고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 마가린이나 쇼트닝, 일부 과자류와 제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도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이나 생선 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지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섭취하고 계십니까? 만약 튀김용 식용유나 마가린을 자주 쓰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기름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대사 기능과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종류에 따라 체내 반응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기름도 중년 이후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불포화지방,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35%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지방 하나가 혈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식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들기름이나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한 병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비용, 약값, 진료비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을 미리 준비하는 식탁 위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름 하나가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박 씨는 오랜 시간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아왔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이었고 중성지방 수치는 420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혈압도 14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사는 고지혈증 치료제와 혈압약을 동시에 처방했습니다. 박 씨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점검한 결과 매일 아침 빵과 버터, 점심은 외식, 저녁은 튀김과 고기 중심의 식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버터와 마가린을 별다른 인식 없이 매일 섭취하고 있었고 가공식품 섭취 빈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전면 수정한 박 씨는 가장 먼저 기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용유와 마가린을 모두 버리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들기름과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교체했습니다. 나물 무침은 들기름으로,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호두와 잣을 한 줌씩 섭취했고 밥 위에는 통들깨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름과 지방의 원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수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5로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는 220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기름만 바꾸는 변화가 혈관과 대사 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55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들기름과 호두, 아마씨유 등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그룹이 기존 식단을 유지한 대조군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낮아졌고 중성지방은 최대 30%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로감과 수면의 질 등 생활의 질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이고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오메가3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식품에서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식물성 오메가3에는 함께 작용하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과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기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 반찬에 넣고 무치면 좋고 아마씨는 분쇄해서 요구르트나 죽에 넣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호두나 잣은 하루 1줌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능한 한 익히지 말고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뿌려 먹는 것이 지방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병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이 혈관을 막고 세포를 파괴한다면 좋은 지방은 막힌 혈관을 뚫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며 전신의 대사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대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좋은 지방의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세포막이 재생되고 신경계와 면역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지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꾸준한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낮았으며 특히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입증된 회복성 영양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지방 식품으로는 들깨, 아마씨, 호두, 잣,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들깨는 특히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들깨를 밥에 넣어 함께 먹거나 들기름을 무침이나 비빔밥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병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정도 비용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비싼 선택은 아닙니다. 호두와 잣은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특히 아침 공복이나 오후 간식으로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아보카도는 고지방 과일이지만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익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역시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건강 기름입니다. 열에 약하므로 볶음 요리보다는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음식 위에 살짝 뿌리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혈압이 평균 8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과 혈관 확장 작용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지방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기름들이 고온으로 정제되고 탈취와 착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냉압착 방식, 즉 저온에서 천천히 짜낸 제품을 선택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산화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공기, 빛, 온도에 민감합니다.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구매하고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며 개봉 후 1개월 이내 소비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튀기지 말고 뿌려 먹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거나 묻히는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식단에 일정량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기름의 중요성과 실제 효과까지 확인하셨다면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건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3가지 실천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당장 바꿔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혈관 건강을 되찾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한 이 실천 리스트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용하는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들 기름은 모두 고온 처리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특히 마가린과 쇼트닝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수소화 처리를 거친 인공지방으로 혈관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대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들기름, 갈색 병에 담긴 익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산패가 적은 아보카도 오일 등을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풍미를 더할 수 있으며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찐 채소 위에 뿌려 먹기에 좋습니다. 이처럼 바꾸기만 해도 요리의 맛은 물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들 수 있지만 고혈압 약 한 달치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간식과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견과류와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자나 빵에는 대부분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포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간식을 호두, 잣, 아몬드, 아마씨, 통들깨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바꾸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 이상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마씨는 갈아서 요구르트나 죽에 섞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며 들깨는 밥 위에 뿌리거나 나물 요리에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대개 1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보관도 간편하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회라도 일정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외식과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골라 쓰더라도 매일 외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튀김류, 빵, 케이크, 마요네즈, 라면, 냉동 간편식에는 보이지 않는 나쁜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뿐 아니라 과도한 오메가6 계열 지방이 들어있어 오메가3와의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커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고혈압이나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생활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락을 싸거나 간단한 샐러드 재료를 집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호두, 현미밥에 들기름 한 스푼을 비벼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도시락이나 야채 위주의 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데친 채소의 들기름 무침과 통곡물 밥으로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식생활의 변화가 한 달, 3달, 6달을 지나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꾼 분들 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혈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회복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작은 단순합니다. 지금 식용유를 들기름으로, 과자를 아마씨로, 외식을 가정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에 아주 사소한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습니다.
기름 한 병, 간식 한 줌, 한 끼 식사 구성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안도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지방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냉장고 속 식용유를 꺼내보는 일, 새로운 기름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는 일. 이 작은 실천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하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병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보통 20에서 40대까지는 몸이 버텨줍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음식 하나, 수면 하나, 습관 하나가 곧바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은 삶이 길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더 오래 건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몰라서 여전히 트랜스 지방으로 요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물 마시는 시간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로 수면과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